도둑이 경찰 심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 퇴장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6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다. 이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총장직 사퇴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게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대표적인 윤석열 저격수인 추미애 전 장관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안을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가 차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꼼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어찌 보면 이 주장이 꽤 파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도원 의원님. 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안을 받아든 문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기가 차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게 지금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고 기가 차다. 문 대통령께서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가 차다.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회자가 굉장히 조금 스마트하다고 할까 날카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 기가 차다고 그대로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전달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 비유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서류를 쭉 보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다. 또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가 차다라는 말도 안 했다고 번복하니까 실제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는지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했는지 글쎄 그것도 100%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의원님 개인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자가측평론가입니다.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좀 더 제가 읽어보면 이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거할 때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글쎄요. 지금 앞서 이도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미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어떻게 보면 라디오 진행자에 의해서 교정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대응 역시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이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이 추윤 갈등 1년 내내 이어진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은 사람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국정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었었고 결단력이 없다. 대통령의 입장은 대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추윤 갈등으로 인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꽁 잡는 매라고 하셨는데 추윤 갈등의 결과만 놓고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꽁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던 분이 이제 다시 본인의 대선 경선에서 좀 유리하게 이 국면을 풀어나가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편들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아마 대통령도 기분이 나쁘지만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서도 상당히 불쾌해할 것 같고요. 대선 경선에서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게 여권 주자들의 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공개되지 않은 개인 간의 사석에서 한 말까지도 라디오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무엇보다 국무위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늘 추 전 장관의 이 라디오 인터뷰가 논란이 좀 있어서 청와대 쪽에도 여러 기자들이 이 공식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많이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잘한 것이라면 윤 전 총장 징계안을 대통령이 제거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대통령을 거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과 민생에 집중하겠다. 김구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이라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워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선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와대는 당연히 여기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심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역과 민생에 집중한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얘기로 이제 갈무리를 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청와대가 굉장히 적절하게 태도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문이 굉장히 이제 당 지지 세력으로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친문의 어떤 뭐 이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다 이제 청와대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거는 대통령 보러 정치 개입하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좀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아무리 지금 조금 급하다고 해도 이런 이 원칙들은 좀 지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거는 지금 대선철이지만 경선철이지만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아주 민생을 챙기겠다는 생각인데 아주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5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요. 첫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윤석열 그러니까 야권의 그 선두를 달리는 후보에 대해서 좀 과잉 수사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금 야당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둘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물러나야 됩니다. 선거 주무장관이에요. 예. 여당 현역 의원이에요. 이게 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셋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물러나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아직도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물러나야 되고, 네 번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분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분은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라고 그 캠프 백서에 이름이 기록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김부겸 총리는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물러나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탈당하셔야 됩니다. 선거 내각이에요. 총리, 법무장관, 그 다음에 지금 그 선거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거나 지금 알겠습니다. 여당 소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선거가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윤 전 총장 관련 징계 때 추 전 장관이 칭찬을 받았다는 뉘앙스의 발언, 오늘 뭐 청와대에서도 즉각적인 여러 설명과 해명이 나왔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본인이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주장도 했는데요. 오늘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넉 달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제가 보면 윤 전 총장,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순으로 좀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일부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가 윤 전 총장을 다소 평가절하는 듯한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6월 4주에 대비해서 지금 나온 7월 2주차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진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4.4%가 됐는데 범여권 전체적으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모두 오르면서 플러스 12.1%가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행보에서 지지율이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 2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지지를 더해주는 우리 국민들의 이 여론 경향은 지난 총선 직전에도 나타났었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범여권의 시간이었다. 지난 2주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뭐 여론조사 업체 대표나 여론조사 관계자가 특정 정치 성향 갖고 있다 해서 결과 자체를 막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어 있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과 조작이라는 주장에는 저도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오해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대선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정치조사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편을 들었던 그런 곳에서 매주 이 민감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발표하게 된다면 이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그런 오해, 여러 가지 정치적 시비, 의혹 등을 낳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어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까지 아주 과하게 했다면 이런 오해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 SNS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빨리 윤 전 총장이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힘나라 윤석을 이렇게 외쳐야 하나. 물론 뭐 정치 성향, 뭐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이분이 몸담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여론조사를 또 공표하는 데이기 때문에 김가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본인 회사에게 사실은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분의 어떤 전력을 보면 사실은 친여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너무 급락할 경우에는 이 판 전체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이렇게 조금 더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더 쉽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판단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이것이 여권에게 도움이 될지 예. 저는 좀 경솔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추세는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고 뭐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급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 또 이도윤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 이렇게 총리부터 5명을 다 이렇게 사퇴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이 황교안 지금 뭐 와서는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어요. 지금의 정치 성향으로 본다면 어떤가요? 불편부당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사실상 어떤 이 선거의 과정에서 개입을 하느냐 그걸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력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 사람을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 정권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